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출제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나올 부분이라 가지고 이쪽 부분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잠이 깨네요. 잠이 깨서 말이 좀 덜 꼬이고 사고가 좀 돌아요.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당을 좀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요새 여러분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거 시도하고 있거든요. 단식 중이에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쉽지 않네요. 아무튼 가봅시다. 자, 이제는 좀 미출제 요소나 이런 것들 다뤄보기 전에 수능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 여러 번 나왔는데 개념서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다뤄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음절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건 두 음절이죠. 각각이 하나의 음절이에요. 음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중성만 있을 수도 있고요. 초성 더하기 중성 있을 수 있고요. 중성 더하기 중성, 초중종 있을 수 있어요. 중성 하나, 초성 더하기 중성, 그 다음에 중성 더하기 중성, 초중종 다 있는 경우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말 음절에 특징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초성이 이응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종류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응은 앙 하면 요게 이응의 발음 있잖아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우리말에서는 뭐 베트남어 같은 데서 뭐 있다고 하던데 뭐 우리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초성과 종성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요거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자, 이거 우리말로 따지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는 모음 앞에요. 자음이 3개 나오는 겁니다. 영어에선 이런데요. 우리말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말은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서요? 스트라이크처럼 각각의 자음에 모음을 하나씩 할당을 해버리죠. 자, 근데 우리말은 보면요. 아니 선생님아 없다며. 야 뭔데? 내가 지금 보는 거는 비읍 시옷이고 쌍비읍이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표기만 되잖아요. 발음은요, 무조건 갑이든, 무조건 갑이잖아요. 발음에서 우리가 갑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삶, 갑, 안 그러잖아요. 삼, 갑처럼 발음에서는 하나만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성에는요, 가느다란 물방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츠, 안 그러잖아요. 꽃, 안 그러잖아요. 꽃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엌도 부엌이 되고요. 앞도 앞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까지는 수능에서 나왔거든요. 수능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게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있는데 배에서 서로 이웃할 수 없는 음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같이 발음될 수가 없어요. 밤물 같은 거 보시면요. 비읍이랑 미음이 만나면요. 이게 각각이 다 발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얘가 미음으로 바뀌어버려요. 밤물과 같은 식으로. 그리고 먹는도 먹는과 기역과 니은이 다 발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얘도 비음화가 되어버리면 먹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배열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다 그래서 발음입니다. 발음 얘기지 이거는 표기 얘기는 아니에요. 됐죠? 표기는 2번만 봐도 우리 종성이 올 수 있고요. 4번도 배열은 돼요. 발음이 안 될 뿐이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제가 이거 해설지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해설지 보세요. 요거는 그냥 요거는 한번 같이 볼게요. 음절의 구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초성에는 이응이 올 수 없다. 종성에는 간단한 물방울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발음이 놓여 있으면은 다음 다른 자음으로 교체된다. 그러니까 끝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제약에 의한 교체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꽃이라고 발음하고 싶은데 우리말은 이거 허락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음문이 이걸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성 자리에 2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하나는 반드시 탈락한다.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자단도 그러면은 이거는 제약에 의한 탈락이겠죠. 얘는 교체인 거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닐 수도 있어요. 논일처럼 니은 첨가는 뭐 없잖아요. 논일 다 발음 되잖아요. 논일도 사실 발음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됐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1번 A 음절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이 난다. 굳이 발음할 수 있잖아요. 굳이도 되고 아니죠. 구개화만 완전 무감합니다. 자 음절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 자 B 옷만 시옷이 일단 T굿으로 바뀌죠. 교체 한번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옷만도 발음 되잖아요. 근데 무관한 교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뭐 음절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그렇죠. 니은 첨가는 뭐예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교체 물약 구조랑 관련이죠. 우리가 배웠던 건 딱 두 개예요. 자단이나 음끝 두 개. 요 두 개만 따지면 돼요. 자 4번 구조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자단 한 번 있고요. 첨가 무관한 첨가 도가 또가 됐잖아요. 얘는 누누이만 하지만 각각이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첨가가 아니라 교체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음절 구조와 관련된 탈락이 한 번. 그렇죠. 자단이 일어났으니까 오케이. 자, 교체가 한 번.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고. 자, 됐고. 자, 요것도 좀 중요해요, 여러분. 음운 변동의 순서인데요. 항상 형태소의 경계를 잘 보셔야 돼요. 형태소의 경계에서 뒤에 오는 게 형식이냐 실질이냐에 따라서요. 그 양상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반이랑 밭이랑 요거 뭔지 아시죠? 뭐 밭이 있으면은 뭐 이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파여 있잖아요. 여기 좀 이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밭에 이랑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걸 이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 요 이랑이요 실질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반이랑이 됩니다. 뭔 소린가요? 이거는 즉 어떻게 될까요? 요 순서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 순서로 일어난다는 말은 그러니까 연음이 바로 안 되고 뭐 먼저 됐어요? 끝이 먼저 일어났어요. 연음보다. 이렇게 되는 거. 그에 비해서 밭이랑 논이 있다. 이랑은 뭐예요? 조사죠? 조사기 때문에 이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연음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어떻게 돼요? 연음이 먼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도 보세요. 밭 아래 똑같잖아요. 형식 형태, 아니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러니까 뭐 먼저 일어나요? 얘가 디귿으로 바뀌는 끝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겉으로 형식 형태소죠. 그러니까 뭐예요? 연음이 먼저 일어나고요. 겉옷 뒤에 실질 형태소죠.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 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항상 뭐냐?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냐? 실질 형태소가 먼저 오냐에 따라서 보통 실질 형태소가 먼저 오면요. 끝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이나 자단도 괜찮아요. 자단도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선 제가 예시는 안 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발음돼요? 연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실질 형태소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질 형태소가 오면요. 자단이나 끝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 꼭 깨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요 값어치 제가 이게 별 표시 놨잖아요. 왜냐면 예외예요, 예외. 왜냐면은 어치는 접수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혹시 몰라서 써놓은 겁니다.
자, 요거 제가 달아놓을게요. 해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번에 수특에도 있고 수완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뭐가 있냐면요. 반몸 탈락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반몸 화랑 반몸 첨가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뒤에서 문제 나올 건데, 자, 얘는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적어보자라고 했어요. 피어가 펴가 될 수도 있고요. 피여로 발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뭔데? 그럼 이건 뭐예요? 교체죠. 얘는 뭐예요? 사이에 없던 게 추가된 거죠. 첨가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뒤에 문제 먼저 풀어보면요.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은 자 J로 교체되는 거를 찾아보래요. 자, 띠여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띠여가 되는 거니까 뭐예요? 첨가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탈락이죠. 동몸 탈락이에요. 자, 얘도 뭐예요? 탈락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견뎌서 디어만 볼게요. 디어랑 디어만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요. 이게 이걸로 교체됐죠. 답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5번은요. 5번도 뭐 여러분 5번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5번도. 5번도 보시면은 우어가 우어가 된 거잖아요. 반몸 화입니다. 교체가 된 거예요. 교체. 이해되시죠? 네. 어우, 판서가 아주 난잡해요. 네, 이해해 주세요. 제가 미적 감각이 원래 떨어집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화랑 첨가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문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탈락. 반몸이 여러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붙어있던 게. 자,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걸로 이거 뭐라고 하죠? 너 이거 가져라고 할 때 가져라고 하네. 그냥 가져. 저로 발음하죠. 이런 것처럼 내가 밥을 먹여줬어 할 때는 겨로 그대로 나요. 하지만 이거는 저로 나죠. 그러니까 여가 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가 되는 거니까 반몸이 탈락해버린 거죠. 살쪄도 마찬가지로 탈락해버린 거. 설쳐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죠? 또 뭐 있어요? 예와 례는요. 예의, 범례처럼 무조건 예로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에로도 발음이 돼요. 이거는 허용이죠. 허용. 그러니까 둘 다 된다는 거예요. 계시다도 되고요. 계시다도 되고요. 시기에도 되고요. 시계도 되고요. 혜택 둘 다 되고 지혜 둘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런 거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락한다는 거예요. 탈락.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반몸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수특이 있어요. 연계교재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저는 이거 나올만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표준 발음법은 아니지만 탐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화 현상이 있어요. 감기는요, 감기라고 발음해야 되지 감기라고 발음 안 되고, 얘도요, 옷감 이거 다 발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발음이 되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볼게요. 젖먹이도 젖먹이라고 해야 돼. 젖먹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입고라고 해야지 입고라고 하면 되고, 신발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감기라고 하는 경우야. 그리고 또 뭐 있죠? 요 두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감기입니다, 여러분. 미음하고 기억이죠? 멀잖아요. 먼데 뭐가 먼저 발음나요? 미음이 먼저 나죠. 그러니까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얘가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좋은 위치로 옮겨버리는 거죠.
위치 옮기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같아도 발음하기가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감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발음이 아니라고요. 문법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하고 얘잖아요. 얘가 먼저 발음 나잖아요. 옮겨버린다고 이렇게. 위치 맞추려고. 좋은 위치를 맞추려고 이게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표준 발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그 젖먹이도 볼까요? 얘 문법이랑 똑같은 케이스네요. 미음하고 니은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치를 같이 해서 편하게 발음하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고, 자 이게 그러니까 연계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다루고 싶어서 넣어봤는데 첫 번째 이 역행동화 현상입니다. 뭐냐면요, 이거는 뒤듬절 이가 아음절 모음에 붙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악이라고 하면요, 얘가요 앞에 아죠? 아에다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애기라고 말하면 되는 것처럼. 자, 웬만하면요 얘는 표준 발음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맞지 애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고기라고 해야 되지 괴기라고 하면 되고요. 압이라고 해야 되지 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됐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뭐인데 모르셔야 돼요. 뭐 사실 냄비도요, 여러분. 냄비도 이 역행동화 현상 때문에 냄비가 된 거예요. 원래 남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쓴 말 남비였어요. 남비에서 냄비가 된 건데 원래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표준 발음 인정하지 않는데 간혹 이렇게 표준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웬만한 케이스는요 표준 발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같은 조음 위치가 돼버린 자음이 탈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법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거 두 번 발음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뭉그러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또 그러니까 비읍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거 그냥 하나 뭉그러뜨려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입법이라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도 저소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 학교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김상원. 하지만 표준 발음이 아니라고요. 입법, 젖소, 학교와 같이 다 발음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시옷 또는 디귿이 탈락하게 시옷, 디귿 요 발음 자체가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보시면요. 있고가 맞아요. 근데 아까 봤죠? 아까 뭐 있었죠? 아까 얘도 안 되고요. 얘도 안 되는데 또 어떻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냐? 아예 있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안 돼요. 있고 다 발음 살리셔야 되고요. 다만 사이시옷이 있는 경우 있죠. 사이시옷이 있는 경우. 근데 얘는요 발음하지 않는 것도 표준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뭐예요? 나무 플러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이시옷이란 말이에요. 사이시옷이다 보니까 나무까지도 오케이고요. 나무까지도 오케이입니다. 고깃집은 어때요? 얘도 고기 플러스 집이잖아요. 그래서 고깃집도 되고 고깃집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시옷이라면은 이 디귿을 탈락시켜, 그러니까 요 시옷을 없애고 발음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얘나 아니면은 뭐 버섯국이라고 해볼까요? 애초에 이거는 시옷이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버섯국처럼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얘는 사이시옷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시옷을 탈락시켜도 되는 거는 사이시옷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됐고 의의 발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뭐 외울 거 아니에요. 외울 거 아니고 나중에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다면 그냥 차근차근 읽어보고 적용해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뭐 제가 다 예시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좀 난리가 나죠? 서듬절 의외에는 이걸로 해도 되고 경우의 수가 뭐 2 곱하기 막 해가지고 좀 뭐 순열 써가지고 좀 많아질 거예요. 중복 순열인가요? 뭐 아무튼 그거 쓰면은 한 6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중모음의 있죠? 의. 제가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으 더하기 반모음 J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아니, 이거는 반모음 으라는 게 새로 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기호로. 아, 진짜 이런 기호가 있어요. 그 국제 음성 기호에. 뭐 근데 요건데 몰라요. 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무식해가지고. 아무튼 수능이 안 나와요. 이거 그냥 제가 써봤어요.
됐고, 이번에는 사이소리 현상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여러분,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요,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나 밤길 걷고 있어 라고 하죠. 밤길 걷고 있어 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이거를 읽었는데 발음이 또 코날이라고 한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콧날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자, 그래서 크게 어떤 게 있냐면요, 수의적, 내 맘대로 되는, 이유 없는 된소리 대기가 있어요. 불규칙적인 된소리 대기.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고기예요. 근데 얘는요, 얘는 불고기예요. 불고기가 아니에요. 얼토당토 없죠. 얼토당토 없지만 그렇습니다. 국어가 그래요. 얘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봄비라고 하는 거 봄비라고 하잖아요. 여름비, 봄비 이런 게 하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 없는 지 맘대로인 된소리 대기가 사이소리 현상 중 하나고요. 또 니은 혹은 니은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몸인데 잇몸이라 발음되잖아요. 뒤윷인데 뒷윷이라 발음돼요. 괴상하죠, 괴상해. 얘는 슛, 니은이 첨가된 거, 얘는 니은이 첨가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요, 밀가루죠. 밀가루. 밀가루를 안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밀가루 얘기했잖아요. 그 한자어 리을 뒤에, 그러니까 리을 뒤에는 디귿, 숏, 지읒만 되는데 애초에 리을은 웬만하면은 된소리를 못 시킨다고. 근데 시켰어요. 밤공기, 땀구멍, 강가 이런 거. 자, 우리 훗날을 기약하자. 뒤후자의 날이에요. 근데 훗날이라고 읽죠. 니은이 첨가됐죠. 제삿날도 니은이 첨가됐죠. 예산일도 어때요? 니은이 첨가됐죠. 나뭇잎도 어때요? 니은이 첨가됐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사가 두 개가 붙었는데 이상하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또 사이시옷인데요. 사이시옷은 사실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근데 교과정에 없는 거 아니라 가지고 사이시옷이 아니 쌤 근데 있잖아요. 숫자가 아까도 보면은 야가 야로 발음 난다며. 그거는 원래부터 이게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일이라고 애초에 철자가 되어버리면은 그럼 우리 그냥 예산일로 그냥 우리 니은 첨가하고 한글로 해석할 수 있잖아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좀 야매 설명이긴 한데요. 자, 제가 뭘로 설명해 볼까요?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얘를 이유는 모르겠는데 읽으니까 항상 나뭇잎으로 이걸로 발음이 나.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뭇잎으로 읽으세요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에서 힌트를 주려고, 표기에서 힌트를 주려고 쓰는 게 사이시옷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숫자가 이걸로 발음되는 이유는 시옷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얘랑 이걸 합쳐서 하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이에 이거를 집어 넣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모르겠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됐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공부했는데 다 제가 자료 같은 건 다 첨부 파일로 드릴 테니까 그거 다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복습할 수 있는 시험도 같이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형태론 하게 될 거고요. 형태론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좀 저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총 정리를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썼던 말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뜨겁고 지금 날씨가 너무 춥지만 여러분들은 열정이 가득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복습만 좀 해주시고, 여러분 요새 날도 너무 추운데 몸조심 잘 하시고요. 네, 저도 단식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지금 아침이고 저도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횡설수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바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형태론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